안녕하세요.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채널 엄빠TV의 짜잔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1월 넷째 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먹이고 가르치고 또 격려해 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1월 넷째 주면 이제 방학이 거의 저물어가는 시기입니다. 그죠? 학교마다 학사 일정의 차이는 있지만 겨울방학도 이제 정점을 지나간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학이다 보니까 평소보다 아이들하고 함께 지낼 시간이 많고요. 또 대화할 시간도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깊이도 조금 더 깊어져 가고 아이하고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아이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부분에 피드백도 좀 많이 들어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대개 부모는요, 아이한테 이제 방학 동안에 게임 좀 그만해, 핸드폰 좀 내려놔, 컴퓨터 좀 그만해, 너 한 번 더 하면 혼나,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등등의 뭔가 하지 마, 하면 안 돼, 뭐뭐 하면 혼나와 같은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이 풍기는 문장과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부모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가지치기를 하는 건 사실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무조건적인 허용도 문제이지만 또 반대로 너무 지나친 강요와 간섭도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행동에 대한 제한, 금지, 지시를 강조하는 부정적인 명령어가 많은데요. 사실 같은 맥락의 의도의 이야기이지만 이런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는 건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부모의 습관의 문제인 것이죠. 동생 때리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약속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컴퓨터 게임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네. 강한 명령문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꼭 써야 할 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강한 명령문으로 간다면 아이가 그래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더 강한, 또 더 강도가 강한 말들로 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엔 아이를 어루고 달래고 설득하는 긍정적인 말들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마지막 경고성 멘트를 한다면 아이가 조금은 엄마가 화가 났구나, 내가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지금 감정적으로 좀 격해지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아이가 긴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 메시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가 자꾸 책은 보지 않은 채 게임만 계속 3시간째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나. 너 이렇게 늦게 일어나서 멍하게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엄마가 많이 답답해. 너 이렇게 늦게까지 게임하고 너 마음대로 정말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 보니까 엄마가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 너 밥을 이렇게 편식,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밥도 정말 적게 먹으니까 엄마가 너무 슬프다. 즉 아이의 행동을 두고 엄마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아이 메시지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는 엄마의 감정에 대해서 엄마가 지금 내 행동과 말에 대해서 저러한 감정 상태구나 라는 걸 객관화시키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화살을 아이한테 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팩트 그대로를 한번 그 상황을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판단은 아이 스스로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가급적이면 잔소리보다는 칭찬으로 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요, 인터넷에 이런 일기를 좀 올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0번, 100번의 잔소리보다 한 번의 칭찬이 듣고 싶다. 아주
아이 입장에서 솔직한 메시지를 담은 일기였습니다.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사랑하지만 반대로 말하기도 하고요. 염려스러운 마음에 좀 다소 격한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해라 라기보다는 아유 우리 아무개 뭐든지 잘하네. 오늘 좀 더 연습하지 않을래? 다소 칭찬이 섞인 그런 권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되게 너가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 연습하는 모습 보니까 엄마가 참 뿌듯하고 자랑스럽네. 그래도 대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연습해 볼까? 아이는요, 아이예요. 부모가 어르고 달래고 조금만 엉덩이 두들겨 주면요 더 신이 나는 거예요. 칭찬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바로 아이예요. 아이도 분명 인격이 있고 충분히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을 조금만 복돋아 주면요 칭찬을 가미한 동기부여 메시지를 해준다면 분명히 아이는 조금 힘들어도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엄마가 나를 칭찬해주고 있다는 거에서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자신감도 키워줘야 되고요. 자존감도 키워줘야 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조금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신감은요, 약간은 거품과 같아요. 엄마의 칭찬, 아이가 엄청 들썩들썩거려요. 그런데 다음날 부모의 어떤 지시와 명령 또는 꾸중을 했을 때 아이는 갑자기 자신감이 푹 꺼지죠. 들쑥날쑥거려요. 그리고 거품이 일었다가 펑 터지기도 하고요. 이건 자신감이죠. 근데 자존감은요, 자신감처럼 이렇게 외부의 말과 칭찬과 꾸중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존감은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강한 내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엄마의 말과 행동에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강한 내공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존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존재 자체에 대한 칭찬과 과정에 대한 칭찬, 그리고 정말 부모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이죠. 자신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자신감을 통해서 자존감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참 뿌듯하네. 우리 딸 응원해.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한번 말로 묘사해 주는 것만으로도 칭찬의 효과도 있고요. 더불어서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어요. 아이가 부모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으면 아이는 작은 풍파와 비난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아주 강력하거든요. 시간이 될 때마다 과정에 대한 칭찬, 아이 존재에 대한 그 칭찬, 있는 그대로도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그 칭찬, 그게 바로 자존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칭찬, 너 수학 100점 받았어, 대단하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자신감과 연결되니까요. 매일 10분씩 힘들어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 자랑스럽네. 과정에 대한 칭찬, 정말 이러한 것들이 차곡차곡 벽돌이 쌓여서 큰 성이 이루어지는,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이라는 성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 동안 아이들하고 오랜 시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메시지, 화가 나고 짜증나고 지치더라도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이에게 감정을 표현하고요.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이 자신감이 결국 자존감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진심 어린 아이에 대한 칭찬과 충고, 그리고 정말 부모가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꾸준히 사랑하고 있고 그러한 믿음, 이런 것들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파TV의 짜잔쌤이었습니다.